박보살 12편 시작할게요. 오늘은 박보살이랑 유년 시절에 있던 썰 좀 풀어가면서 재미지게 글을 써볼까 합니다. 박보살은 풍기는 포스가 마치 뭐랄까? 그래. 범새끼같이 반질반질한 눈 더하기 날카로운 매의 눈. 무척 차가운 인상이죠. 웃는 것도 차가워요. 뭔가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이미지. 박보살이 영가를 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박보살이랑 눈을 잘 못 마주쳐요. 고등학교 때 일이었어요. 왜 학교 앞에 변태 아저씨들 자주 출몰하지 않아요? 우리 학교 앞에도 자주 오던 변태가 있었어요. 그런 변태들은 깍깍 놀라는 걸 즐기려고 오기 때문에 막 야유를 퍼부어주면 당황해서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우리 학교도 애들이 막 야유 퍼붓고 그랬어요. 우와, 쪼매나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아저씨는 자주 와서 그런가 오히려 야유를 즐겼죠. 겁나 고수인 거죠. 어느 날 저는 그 아저씨 때문에 기분이 훅스러 들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날도 변태 아저씨가 교문 앞에서 열심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이상야릇하고 더러운 표정을 지으며 손이 더 빨라져.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전 그 표정을 생생히 기억해요. 글 쓰면서 떠올리니까 또 혈압 올라 막 분하고 그래요. 내가 그때 정말 기분이 더러웠나 봐요. 무슨 패기인지 그 아저씨를 딱 쳐다보며 그랬어요. 이 새끼가 미쳤나. 와 기분 더럽게 지랄이고. 확 맞췄추 접어뿔라. 그랬더니 이 미친 변태가 실실 웃는 얼굴로 자기 몸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마구 흔들어대며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쫄아서 가뜩이나 달리기도 못하는 저는 팔다리가 로봇가 되어버렸죠. 꿈에서 도망가야 되는데 팔다리 마음대로 안 움직여 본 적 있어요? 딱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떼오노 시발마 마지막 인사하거라 니 땡한테 라며 가위를 들고 나타났어요. 네, 예상하셨듯 그 패기 쩌는 여자는 박보살이었어요. 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변태 새끼가 오늘 나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요. 눈빛에서 진짜 오늘은 음란마귀 포텐 터졌구나 하는 걸 느꼈기에 박보살 손을 잡고 도망가야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박보살의 얼굴을 초점 없이 바라보던 변태의 눈에 이성의 빛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태는 뒷걸음질을 쳤죠. 박보살은 쫓아갔어요. 박보살의 얼굴에 내가 오늘 저것을 반드시 자르리라 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였어요. 저는 박보살이 저렇게 좀 가다 말겠지 했는데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아서 박보살을 따라갔어요. 그 변태는 생전 처음 보는 미친 또라이 같은 여고생한테 시겁을 했나봐요. 절정에 다다랐을 때 웬 무섭게 생긴 여고생 하나가 가위를 들고 자른다고 쫓아오니까 말이에요. 회귀 본능인지 귀소 본능인지 이 멍청한 변태는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주택가에 살았는데 자기 집을 스스로 알려준 거죠.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변태. 그리고 박보살은 초인종을 눌렀죠. 당연히 기척이 없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박보살은 다음날 학교를 마치고 또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평범한 아저씨가 대문을 열었어요. 전날 그 변태였죠. 그 변태는 박보살의 얼굴을 보더니 사시나물 떨듯이 떨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를 연발하는 아저씨한테 박보살이 그랬어요. 진짜 어제 끝장낼락했어요, 아저씨. 밥값하며 좀 사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 학교 앞에 보이면 그땐 정말 자릅니다. 그 변태를 혼쭐 내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보살에게 물었어요. 근데 네 어제 그 가위는 도대체 어디서 났는데? 그러자 박보살이 말했죠. 애들이 변태 얘기하길래 내 한 번만 만나라 싶어서 벼르고 있었다. 가방에 항상 챙겨뒀었지. 준비성 겁나 철저해. 이 섬세한 여자. 그 이후로 우리 학교 앞에 그 변태는 안 나타났어요. 다른 변태들한테 소문이 났는지 우리 학교 앞엔 변태 출몰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변태 출몰 지역엔 박보살이 정답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에피소드를 하나 풀도록 할게요. 고양이에 관한 글이에요. 왜 옛날 어른들은 고양이더러 요물이라 하지 않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고양이는 수맥이 흐르는 곳에 잘 모인다고 해요. 그리고 강아지들과는 다르게 솔로플레이 성향도 강하고 독립적이고 도도한 탓에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는 것 같네요. 박보살네 집은 한적한 동네에 있어요. 집들이 전부 주택이고 옛날 집들도 더러 보이는 동네예요. 몇 년 전 겨울이었어요. 그때 박보살은 대전에 일할 때였는데 주말마다 애인을 만나러 대구에 오곤 했죠. 그날은 박보살네 놀러 갔는데 박보살은 김장독 파묻어야 된다며 앞마당에서 삽질을 하고 있었고 저는 민감한 장 트러블을 일으켜 화장실에 있었죠. 근데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박보살 목소리가 들리는 걸 보아하니 또 싸움 붙은 모양이네. 에휴, 말리러 가야겠다 하고 마당으로 나왔죠. 마당으로 나가니 박보살이 쌀자루 같은 걸 손에 쥐고 할머니와 대치 중이었고 동네분으로 보이는 할머니께서 박보살한테 어마무시한 악담을 퍼부으셨어요. 니년이 그렇게 사니까 니 애미가 아픈겨. 이년아, 이 육실하려나. 박보살은 입을 앙 다문 채 할머니 욕을 무시하며 자루에 매듭을 풀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건 고양이 2마리였어요. 박보살이 입 다물고 있는 건 진짜 화가 났단 뜻인데 이러다 할머니랑 싸움 붙겠다 싶어 우선 저는 할머니 좀 진정하세요 라며 천사의 탈을 쓰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한테 열변을 토하며 하는 말이 본인 집 주변에 고양이가 많아 자기 아들이 아픈 거라고 어떤 점쟁이가 말을 했다며. 그래서 이놈의 고양이들을 잡아다 건강원 아저씨한테 갖다 주는 길에 박보살이 고양이가 들어있는 자루를 빼앗았다고. 아주 노발대발 지랄지랄을 하셨어요. 전 고양이를 잡아 건강원에 갖다 준단 말을 듣고 진짜 빡 돌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할머니, 건강원에서 고양이를 누가 사요? 그거 불법이라 잡혀가요. 라고 했죠. 불법이란 말을 듣더니 할머니는 입을 삐죽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참, 재수없다는 눈빛으로 우릴 쏘아보며 캬퇴 침을 뱉고 가셨죠. 할머니가 돌아가고 난 뒤 박보살이 하는 말이 마당에 땅을 파고 있는데 어디서 계속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다고 해요. 고양이 울음소리는 나는데 보이진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윗집 할머니가 쌀자루를 손에 들고 박보살네 집 앞을 지나가더라고 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루를 유심히 봤더니 거기서 뭔가 버둥거리듯 움직이며 또 냐옹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박보살은 할머니한테 자루 안에 있는 게 고양이냐고 고양이를 왜 자루에 넣어 가시냐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건강원에 판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한 거라며. 도대체 어느 점쟁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화를 냈죠. 그러면서 박보살이
고양이 때문에 아프긴 지들이 살생을 많이 하니까 아프지. 그리고 그 할머니는 다음 생에 고양이로 태어나서 똑같이 괴로워할 거다 라고 했죠. 박보살 말로는 그 할머니는 고양이를 많이 갖다 팔았을 거라고. 또 그 아들은 매일 낚시에 사냥에 살생을 하고 돌아다니더라며 억울한 혼이 많이 보인다. 죄 짓는 일을 그만 멈춰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을 했어요. 그 다음날 박보살은 할머니에게서 빼앗은 고양이들을 데리고 대전으로 갔어요. 불안해서 안 된다며 그냥 내가 거둘란다 하고 데려갔죠. 둘 다 동배인 것 같았고 둘 다 순놈이었어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 일은 또 잊어버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박보살이 대전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아예 왔고 저랑 박보살은 애인 사이답게 매일 데이트를 했어요. 저도 그때 학부형이랑 싸워서 공부방 처분하고 백조놀이 시작한 때라 시간이 아주 많았죠. 돈은 땅을 파면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주로 우린 박보살네 집에서 많이 놀았어요. 그날도 박보살네 집에서 잉여스럽게 뒹굴거리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나가봤더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자신이 고양이를 갖다 팔던 윗집 할머니의 딸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로 오셨냐니까 다짜고짜 도와달라는 아주머니. 집으로 들어오시라 하고 자초지총 들어봤더니 한 달 전 할머니가 또 고양이를 잡다가 고양이가 할머니를 핥히고 도망갔고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돌계단에서 굴러서 다리가 부러지셨다고 해요. 나는 순간 그래서 부러진 다리를 붙여달라는 건가 싶었죠. 박보살이 무슨 제비다리 고쳐주는 흥부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동네에서 이런 거 잘 보고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고 박보살의 전업은 네티즌, 부업은 오지라퍼이므로 그 할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저는 당연히 따라갔죠. 그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는 방에 누워 계셨는데 저랑 박보살은 이상한 낌새를 챘죠. 할머니가 누워있는 게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라 동물이 웅크리고 있는 듯 그런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어요. 아니, 다리도 부러져서 불편하신 분이 왜 저렇게 계시지? 하며 의아한 생각이 들었죠. 그때 할머니 딸이 할머니한테 엄마 일어나봐라 하며 부축을 하려 하니 갑자기 할머니가 야옹 하며 고양이 소리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헐, 저는 저 할머니 노망났구나 싶었어요. 근데 박보살이 유심히 할머니의 행동을 지켜보더니 이건 못 도와드립니다. 그냥 두시면 조만간 결론이 날 거예요 하고는 돌아 나왔어요. 뒤따라 나오는 할머니의 딸에게 박보살은 오빠분인지 동생분인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아드님 말이에요. 살생 좀 그만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라는 충고를 해줬어요. 저는 그 할머니의 행동이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었는데 박보살이 하는 말이 할머니가 갖다 판 고양이 중에 아마도 뱃속에 아기 고양이를 가진 어미가 있었을 거라고. 방에 들어가서 할머니를 보는데 할머니가 임신한 암컷 고양이로 보이더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 고양이가 한이 대단하게 서려 있어서 도와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며 그냥 두면 결론이 날 거다 했어요. 정확히 보름 후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자식들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이런 방구 한마디의 유언도 남기지 못하신 채 고양이 울음소리만 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박보살네 동네에서는 그 할망구 고양이 잡아서 갖다 팔더니만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죽었다더라 흉흉한 이야기들이 돌았다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단 소리를 듣고 제가 박보살한테
왜 도와주지 않았냐 물었는데 박보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가망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혹시라도 도와주면 고양이 혼이 나한테 올라고 덤비더라. 고양이는 요물이 아니고 영물이다. 혼이 그렇게까지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박보살 아버지 말에 의하면 그 할머니의 아들은 낚시를 해도 물고기들을 방생해주고 사냥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지금 나보다 약한 존재라 하며 학대를 하거나 그들의 생명을 짓밟는 사람들, 꼭 다음 생에 그 모습으로 태어나 똑같이 고통받기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